네, 페미묻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너무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걸 말씀을 안 드리나 싶어서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려야겠다. 해주세요. 여러분 구독도 하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댓글은 많이 달린다고. 지금 악플만 달려요. 아니 우리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댓글을 안 달아. 아, 그런 사람들 원래 안 달아. 그러지 말자. 좀 달자. 맨날 나한테 만나서 얘기해.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그걸 댓글로 달라고요. 여러분 맨날 만나면 사람들이 어머 너무 잘 보고 있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나 38 여성대회 때도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너 되게 재밌는 거 하고 있던데라고. 아 그래요? 네, 구독 안 누르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게 그 좋아요를 눌러야 이게 뭐랄까 알고리즘에 많이 뜬다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네, 지금 싫어요와 좋아요의 각숙절입니다. 지금. 우리 최초로 싫어요가 많은 각성정이야. 진짜 열심히 막 더 늘어나나 막 그래서 아니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반응해주는 아주 거니까. 그냥 네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지금 그들만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네, 그럼 좋아요 댓글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 다뤄볼게요. 또 어떤 얘기 해볼까요? 저 그 여성의 날 저희가 오늘 이슈 2개인 거잖아요. 네. 그 여성의 날에 우리가 뭐 했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여성의 날에 좀 어떤 통계들이 많이 나와서 네. 여성들의 삶이 어떤지에 대한 지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언론 보도를 좀 설명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기사가 하나가 있어요. 예, 경향신문 플랫팀에서 작업을 한 건데 네, 저 제목이거든요. 네. 이게 김창환이라는 미국 캔자스대 그 사회학과 교수가 2019년부터 이제 지난해 말까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를 이제 2년, 3년 간격으로 계속 발표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2019년도 논문에서는 같은 학교와 같은 학과를 나오고 같은 경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졸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17.4%가 더 낮았다라는 거를 분석해서 이제 발표했는데 이분을 인터뷰한 거거든요. 이번 이 플랫팀에서. 이게 좀 유의미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남성 여성의 핵심적인 임금 격차의 메커니즘은 할당에서 비롯된다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채용에 대한 부분인 건데 채용할 때부터 양질의 일자리에서 남성을 주로 뽑히고 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여성은 안 좋은 일자리로 좀 밀려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공무원 사회 등 월급을 많이 주는 양질의 일자리에 능력 있는 여성이 처음부터 갈 수 없는 것. 이게 차별이다 라고 좀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여성들은 뽑아봤자 일찍 그만두고 회사의 충성도가 너무 낮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창환 교수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다르게 생각하면 여성은 당초에 남성과 비슷한 능력을 갖춰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때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직을 시도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같은 능력을 갖추고도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잦은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만 한다. 이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 페미뉴다를 보시는 분들도 그 경향 플랫팀에서 쓴 이 기사를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가져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뭐 예로부터 성별 임금 격차 1위로 OECD 국가에서도 그쵸. 유명하죠. 아직까지도 30%까지 뭐 네네네. 차이가 난다 이런 통계들도 최근에도 전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2022년도 통계인 건데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기준 31.2%로 33개국 중 저희가 1위입니다. 네, 축하해. 1등입니다. 축하하죠. 축하하죠. 그래서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9만 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통계라고 같은 볼 수 일을 있을 것 해도 같아요. 그렇게 네네네. 받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악명이 높기도 하고 뭐 한국의 여성이 살기 좋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개 XX. 뭔 소리라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되게 욕설을 듣지 않고 뭔 소리지? 소리라고. 욕을 하면 안 되니까요. 아, 그쵸, 뭔 저- 소리라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여성 이직도 얘기하셨는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안 된다. 워낙에 또 낮은. 생각해보세요. 같은 일을 하는데 쟤보다 내가 30만 원 적게 받는다고 생각해봐. 거길 다니고 싶지 않죠. 기분이 나쁘지 당연히. 이게 다 같이 낮으면은 그래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차별이 있으면 그곳은 맞아요. 참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안정적인로 일을 할 수가 없다 여성들이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또 뭐 요즘은 사실은 모성보호나 또 육아휴직 같은 것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문제가 더 이상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그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영향을 끼치겠죠. 계속 그 안정적인 고용에도 제가 취업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둘다 취업은 하긴 했었어요. 네. 뭐 줄곧 뭐 최저임금 그 수준에 있었지만 네. 저는 취업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사장이 돼가지고 너무 훌륭한 거리 아닙니까? 이렇게 바로 사장 되고. 어디에 고용돼 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통계도 있어요. 저희 늘 저출생이 논란되잖아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저출생에서 자유로운 지역이 어디냐? 세종시. 네. 그죠. 거기는 공무원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았나? 출산율이? 아마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1위라고.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뭐 출생률 이런 거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아니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위해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회면 맞아요. 이게 어떻게 애를 낳으라고 하는 겁니까? 맞아요. 점점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극단적인 출생률로 한국에선 그게 발현이 되고 있죠. 이렇게 차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차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극단적인 그런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구청에서 그 황 PD님 말씀, 네. 구청에서도 미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그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서울시에서도 하던데. 세금 들어서 하지 말라고 세금 들어서 왜 그런 걸 하냐고. 남녀 진짜. 함께 만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공무원들이 성사 비율이 더 높다. 뭐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왜 하는 걸까요? 너무 걱정되나? 월급을 올려주면 될 텐데. 그러니까 아니 안정된 일자리를 주면 그럼 임금을 올려주고 임금을 안정적으로 올려주고. 일할 수 있게 하면 그리고 알아서 60, 80시간 노동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뭔가 관계를 맺으려면 신가인이 있어야지. 가서 막 바로 골아 떨어지는데 어떡해. 제가 최재천 선생님이 하는 유튜브를 네. 구독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저출생에 대해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행복하면 낳는다. 자기 삶이 행복하면은 이 아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2세를 낳고 그 아이도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다라면 그죠. 그러면 애를 낳는다.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냥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죠. 근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봤어. 인천에서 1억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주는 거였죠. 아니에요. 아니라고? 1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20세가 될 때까지 1억이 투입되는 거예요. 네. 점점. 네네네. 그래서 엄청 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있었어요. 봤던 것 같아요. 그쵸? 어저께인가 그저께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나왔죠. 그렇구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뭔가 지원하는 게. 어쨌든, 그렇게 출생률이 늘어나고 어쨌든 이런 식의 투여가 돼야지 사실은. 아니 이거 날로 먹으러 하냐고. 날로 먹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거 어쨌든 국가가 산업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어떤 뭐랄까요 노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출산 정책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투여를 안 한다. 투자 없이 그냥 이렇게 나라 망하는 거지 뭐. 날로 먹으려고.
근데 저는 좀 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줄어들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더 줄어야 네, 된다. 좀 이렇게 더 줄여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있어서. 인간이 자연을 망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 좀 더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내 생각이 이거는 그치. 국가 생각은 다를 거 아니에요? 아니, 정부는 달라야죠. 그죠. 왜냐면은 복지 문제랑 그 노후 그쵸.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책임져야 되는 음. 위치이기 때문에 음. 당연히 다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죠. 맞아요. 예, 근데 어쨌든 정말 그렇게 그거 이전에 좀 안정적인 삶을 지금 사는 사람들한테 마련을 해주면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레 출생률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애를 키울 수 있게 해줘야지 애를 낳는데 주변에 제 또래 이제 학부모들 보면 남자고 여자고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죠. 엄마고 아빠고 둘 다 다. 너무 힘들고 고통이야. 내 할아버지 삶이- 할머니도 힘들고 다 고통이야 그냥. 내 삶이 힘든데 맞아요. 어떡해. 이게 키우는 것 자체가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쉽사리 할 수가 없다. 다른 통계에서도 음. 여성들 정말 살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성신문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 여성의 전화가 이제 지난해 언론 보도된 것으로 이제 분석한 부분이었는데 지난해 최소 181명이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으로부터 살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살인 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까지 포함하면 555명에 달한다고 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 왜 대상자가 아니라 주변인에 대한 공격을 하기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데이트 교제 맞아요. 폭력 할 때도 부모를 살해한다거나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주변인 피해자까지 포함하면은 650명으로 늘어나고요. 그러면 최소 13.5시간마다 한 명씩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 보도에 나온 것만으로 통계를 낸 거고요. 이거를 제외하면 더 많은 그런 사건이 있을 거라는 게 지금 한국 여성이 전화해서 이제 밝힌 그런 부분이었고, 이거를 이제 여성신문에서 기사화한 거였던 거죠. 네. 뭐 묻지마 살인이라고 우리가 종종 보도에 나오곤 했던 그런 일 중에 여성들이 살해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남성들도 살해를 당하기도 했지만 여성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수가 당하고 있고 스토킹이나 뭐 그런 그렇죠. 피해도 많고 뭐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통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여성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뭐 해주실 얘기가 있나요? 살해 위협 받고 있다. 살해 위협? 근데 이게 그 얘기가 있어요. 이거 통계를 잡을 때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통계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사건이 접수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게 여성에 대한 살해인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뭔가 통계를 잡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쉽게 어렵지 않다 이건 통계 잡는 거. 근데 그거를 여성들은 계속 여성 난창 이런 데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 성차별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통계가 있어야 맞아요. 대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를 간단한 걸 하지 않는 거예요. 통계를 하지 않는다. 왜냐? 통계를 내면 더 많은 대응을 해야 되니까 뭔가. 그리고 실체가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다. 저는 좀 이 얘기를 좀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통계를 어쨌든 국가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거를 또 알리고 이런 과정 자체가 그렇죠. 이게 어떤 불안을 뭐 야기하는 요소를 봐도 국가나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정말 금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냐에 따라서 또 바뀌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윤석열이나 뭐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그런 혐오적인 그런 메시지를 계속 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래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지난주였죠 이화여대 또 가셨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이고야. 막 그거 막 피켓 뜯어먹는 영상이 막 올라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연결이 된다.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 어떤 정책, 뭐 통계도 비슷한데 어떤 통계를 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되긴 뭐가 그래도 다 집어넣어야지. 그래도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다 집어넣어야지. 정부나 그런 정치인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되고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국회에서도 좀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통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이 그 성평등 임금 공시 의무를 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 네. 지금은 이제 어떻게 이 여성 남성이 그런 임금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에 대한 지표를 저희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많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법에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좀 화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성폭력 상담소랑 같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비동의 강간죄 이거 반드시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입법하겠다. 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두 가지를 좀 국회에서 좀 유의미하게 여성의 날을 좀 주목해 볼 만한 사건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또 애를 써주시길 바라고요. 네. 비동의 강간 이거 언제 되는 거야?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야 됩니다. 여성들이 많이 또 요구를 하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쵸. 또 국회의원들이 또 압박을 받고 앞으로 우리가 뭐 할까 생각해봤을 때 이런 과제들을 또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게 또 우리 광장 이후에 또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그 조기 대선에 준비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 전 네. 비대위원장 전 대표가 전 대표. 그 비동의 강간죄 이거 법무부 장관 시절에 묵인한 사람인 거잖아요. 네. 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네. 뭐 블랙리스트를 만들까? 블랙리스트 말고 데스노트 만들자. 데스노트를 만들면 안 되지. 왜? 블랙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방송이니까. 이 양반아. 데스노트 만들어서 뭐 어쩔 건. 데스노트 만들어서 빨간색으로 써 이름.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시길 바라고요. 손택님 개인적으로 데스노트는 만드시고 블랙리스트, 걸림돌 여성 정책 걸림돌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름과 그 일시와 태어난 날과 한자만 정확하게 알면. 저는 뭐 이거에 동의하지 않고요. 네, 다음 소식 또 마지막 소식인가요? 그 세계 여성의 날에 되게 기쁜 날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윤석열이 석방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기분이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빡친 날. 그거 이외에도 좀 우려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SNS에 여성 정책을 홍보한다고 하면서 홍보한다고 하면서 이제 아내, 엄마, 올리셨죠. 여자친구 그리고 우리 곁이 모든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아빠도 남자친구도 같이 웃을 수 있어야 더 의미 있는 날이다. 남편이 웃을 수 있는 여성 정책, 아빠가 웃는 여성 정책, 남친이 웃는 여성 정책 이거를 이제 제목으로 붙여서 포스터를 올려서 논란이 됐었죠. 결국 사과 내리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결국 사과했습니다. 사과하고 내리셨다고 들었고, 네, 이게 왜 문제냐라고 네, 하면 설명해 주세요. 어쨌든 여성 네. 정책인데 여성 정책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여성들을 위한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요즘의 어떤 분위기, 남성들 혹은 사회적으로 여성 얘기하는 것 좀 불편해하는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너무나 맞죠. 아빠도 남친도 싫어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뭔가 그런 좋은 여성 정책을 하자 이런 좀 약간 순화하시려고 한 건 아닌가.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 여성들의 요구는 묵살되는 거죠. 그쵸. 제일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전형적으로 타자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성 정책인데 남성이 허락한 여성 정책이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네, 이거 정확하게 그냥 옛날에 한 문장 정리하면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네, 그런 거인 거죠. 그것처럼 같은 맥락이 선상에 있는 이야기다 이게. 그래서
이걸 굳이 여성의 날에 이걸 해야 됐을까? 참 할 말이 없다. 이것도 어. 홍보하겠다고 본인들이 뭘 하고 어. 있는지 홍보하겠다고 이거 자랑스럽게 SNS에 올렸었다. 네. 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눈치 챙겨. 눈치 챙겨. 눈치 챙겨.